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비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뷔페에 가면 뷔페에서 원하는 음식만을 골라 먹듯이 페미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요구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비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페미니즘은 외모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분들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살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살들과 살과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주름. 분명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인싸가 되고 소개팅에서 선택받고 훈남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이러한 비정한 현실을 겪는 일부 우리 여성들이 좌절과 도전을 반복하다 일부는 결국 사회와 남성들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면서 외모 지상주의니 외모 비하니 하면서 온갖 불만을 쏟아내게 되죠. 이런 분들이 바로 외모 페미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외모 페미로 잘 알려진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베레나 씨의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기 전에 뷰티 유튜버로 활동했습니다. 결국 이분의 주장은 나는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이 책을 썼다라는 안타깝지만 우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과체중이고 예쁘지 않아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싶어. 나는 탈코르셋을 하는 깨어있는 여성이야. 결국 뭔가를 내세울 게 없는 베레나 씨는 탈코르셋과 페미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아나운서 임현주 씨는 꾸밈 노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머지않아 미래의 부시시한 추리닝 차림의 페미 아나운서가 대중 앞에 서는 날이 오겠네요. 화장하지 않고 살 안 빼고 그냥 산다면 그건 님들의 자유지만 그걸로 인해 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냐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모두 사회 탓이냐 목소리를 높이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잘 되고 좋은 건 다 내 탓, 안 되고 나쁜 건 다 남 탓, 아니 사회 탓, 아니 남자 탓.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들은 이쁘고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또한 알바조차 또래의 다른 남자들보다 불리한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자는 이러한 외모적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자기 능력 개발과 경제적 성공에 애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는 단순히 여자라서가 아니라 남녀 누구에나 어느 정도의 외모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외모 때문에 좌절해서 매니지미니, 외모 지상주의니 여론몰이를 하고 탈머슬을 선언하는 남성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외모 페미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경쟁해야 합니다. 외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분야에서는 외모를 뺄래야 뺄 수 없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하면 차별적인 발언 같지만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것이 선호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외모 페미를 주장하시는 님들만 불평하세요. 살을 못 빼겠다고요? 화장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그냥 사세요. 젊음도 한순간인걸요. 한마디로 꼬인 마음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라는 마음으로 결자해지. 두 번째 시식하실 비페미니즘은 젠더 페미니스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얼마 전 여성가장부에서 발표한 성평등 방송 기준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파란색 옷을, 여자는 분홍색 옷을 입은 광고를 합니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성적 편견이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아이와 아버지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부께서는 성적 불평등을 다시 지적하며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이제 여가부는 애도 남자가 낳으라고 할 판이네요. 외국의 사례로 지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힐러리 클린턴도 명언을 남겼죠. 전쟁을 통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과 전쟁,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득이한 외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남녀의 역할 분담을 온전히 남성들에 의한 여성 억압이라는 굴레를 씌워 남성이 마치 여성의 최대 적인 양 간주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최근에 핫했던 책입니다. 남녀 갈등에 불을 지핀 82년생 김지영. 기존에 있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강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여성들이 이 사회와 남자에게 억압과 차별 속에 산다고 말이죠. 젠더페미의 결정적인 예입니다. 얼마 전 백본 토론에 젠더페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김지혜 변호사. 한 로펌의 당당한 여성 대표로 여성 할당제를 운운하며 지지하는데 그런 본인의 로펌의 여성 비율을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언행일치입니다. 개인 본인도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여성 할당제가 맞다고요? 정말 터무니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여기 또 한 분, 최태섭 작가. 남자들이 산업재해로 많이 죽는 건 남성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며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들에게 군 가산점은 차별이다 라고 하던데 진짜요? 정말 왜 그러세요? 또 한국 여성 단체는 말합니다. 성평등의 디딤돌, 걸림돌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다른 일각에서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고요. 그러나 전 하버드 교수 조던 피터스는 역사적으로 남녀는 협력의 관계였다. 가부장 사옥에서 권력을 손에 쥔 남자들이 여자들을 박해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에게도 끔찍하게 잘못 가리키는 거고 젊은 남자에게도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회의 평등은 지지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지지하지 않는다. 결과의 평등은 극단적인 병적 소망이자 이념이다. 페미의 이념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식 코너는 모든 페미니즘의 알파와 오메가인 정치 페미입니다. 요즘 핫하신 분, 최일선에서 한국의 페미니즘을 이끄시는 분,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 사이트인 메갈에서 후원금을 받으시고 여성 할당제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 급진적 페미의 대표주자, 또 페미 대통령인 문재인의 힘을 얻어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내년 예산을 약 1조 788억의 편성을 받으신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2016년에서 현 시점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혼란과 IMF 수준보다 더 못한 경제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 국제적인 고립에도 오직 한 분, 김정은만 바라보고 추앙하는 문재인 대통령. 혹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을 아시나요?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평화롭던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건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며 결국 대통령이 되었죠. 여러분, 유리천장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성 혐오는 또 언제부터 퍼졌을까요? 2015년 이전에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인해 여성 내부의 갈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성적 갈등과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2019년으로 돌아와 지금의 현상을 보면 이젠 아버지와 남동생, 아들까지 한남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딸들이 외갈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해결 방법은 진선미 장관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결론은 하나, 정치 패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우리 여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경제용으로 틈새 전략에 성공한 거죠. 공고해져가는 보수 정치 집단들에 대응하기 위해 좌파 세력들은 돌파구가 필요했고 좀 더 감성적인 여성들을 자극하여 부각시킴으로써 본인들을 지지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냐 유혹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흑기사였던 아버지, 남편, 남동생,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젠 여성 여러분이 외면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선미 장관이 흑기사가 되어줄까요? 여성가족부가 하려는 여성인권신장이라는 목표 형태를 한번 봅시다. 아이돌 외모 규제,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여성 임원 할당제, 기타 등등을 보면 사회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남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를 아울러 이건 아니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재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정치 패미들은 얄팍한 상술로 표는 얻었을런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여성의 눈을 가리고 그들을 앞장세워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할 뿐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정치 패미에게 이용당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메갈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 주최한 대기업 여성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여성 임원들의 비결과 고충을 듣고 여성 임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여성이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됐고 굉장한 혜택을 받은 당사자다 라고 진선미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후 대기업 여성 임원들은 반대로 팩트 폭격을 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여성 인력을 별도로 케어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성별을 떠나 경제 성장 관점에서 숨겨진 인재 발굴과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성 후배도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패미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속고 있습니다. 패미는 틀렸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말고 당당히 경쟁하는 멋진 여성이 됩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